결혼 10년 차,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다는 정 씨 부부. 이혼 과정은 무난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뜻에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도 마쳤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워 보였던 협의 이혼. 그런데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매매를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집을 팔지 말자는 건데요. 이사도 전학도 두려워하는 아이를 생각해서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인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면 정 씨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 씨는 아이를 생각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자,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이혼 과정에서 그러면 재산 분할 말고는 뭐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건가요? 네, 싸울 만큼 싸우고 이혼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는지 이혼 과정은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로 약속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재산 분할에서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 자, 방금 백다희 아나운서가 싸울 만큼 싸우고 이혼을 결정했다. 네. 야, 그러면 상당히 갈등이 좀 오래됐었나 보네요. 네, 뭐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인데요. 남편인 정 씨는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완벽주의자고 이제 아내는 즉흥적이고 좀 수더분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좀 매력이고 이제 장점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 성격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선행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뭐 외고를 보낸다든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지금은 좀 잘 놀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니까 결국에는 인신공격까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아유 나 이혼할 거야 막 하는 그런 제 주변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애가 있으면 특히나 또 어리면 그냥 아유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보통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친구들이 문제가 많군요. 네. 아니 뭐 다 각자 가정에 뭐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지금 여긴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데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로 육아 문제에 대해 갈등이 벌어지면 참아야 되는데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해도 얼마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데 너 누구랑 살 거야? 했더니 이 초등학생이 나는 엄마랑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내가 양육권을 갖겠다. 이렇게 하고 남편은 여성분이 양육권을 가져가니까 이제 거기에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던 거죠. 야, 이거는 이 젊은 부부가 그냥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까지 하는 거. 그 어린아이한테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요. 예. 이런 상황으로 두 부부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문제가 됐던 거죠. 예. 사실 그 양육권 문제가 제일 고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협의 이혼은 세계가 따라옵니다. 일단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고요. 재산 분할 다음에 있는 게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정해야 됩니다. 또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뭐 재산 분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양육하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양육권만 좀 해결이 되면 굳이 이혼 소송을 안 가고 협의혼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분할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왜 없었냐 하면 아파트 정도가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 재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집 팔고 이 집을 팔아서 절반 정도 해가지고 둘 다 좀 작은 아파트로 가려고 했고 양육 문제도 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순조롭게 협의혼이 진행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팔고 그 재산을 나눠 갖고 뭐 그러다 보면 이사도 가야 되는 것이고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여기서 탁 제동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더라 이 아이가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눅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서 마음을 못 붙인 대신 학교에 가서 제일 친한 친구하고 마음을 펴서 친하게 지낸 거예요. 1학년 때 단짝이 있었는데 그 1학년 때 단짝이 2학년 때 다른 반이 돼서 그것도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마음 붙이고 다니는 학교나 친구를 떠나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굉장히 아빠도 그렇지만 아이한테 미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를 선뜻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는 집에서 뭐 평수를 줄인다든지 약간 뭐 신축 아파트면 구축으로 좀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에 계속 스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는 아파트도 워낙 소형이어서 더 좁혀갈 아파트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살려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오래된 빌라 전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우리가 이혼하는 것도 아이에겐 낯설 텐데 집도 바뀌고 뭐 학교도 바뀌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 집에서 살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대신 이제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의 마음도 조금은 흔들리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이와 엄마는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 아이가 클 때까지만. 자, 대신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혼은 하겠다.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은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나가 살아야 되는데 남편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집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 하나 얻는 원룸이라든지 예. 월세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집. 자기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는 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는 본가에 가가지고 살아라고 했는데 남편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혼도 당했어. 아이도 못 데려와. 그런 다음에 자기 본가, 즉 부모한테 갔을 경우에 야 너는 이혼도 당하고 이게 뭐냐 빈손으로. 그런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본가로 들어가기 좀 어려웠던 거죠. 야,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 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나이 막 한 30, 40 막 이렇게 된 아들 더 이혼을 한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캥거루가 되겠다고 오면은 야 이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못난 놈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이런 케이스 하나 있었거든요. 오래 같이 있지 못합니다. 상당히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인이 지금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편의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여기 살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우리 법원에서 이거는 협의혼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관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이의 양육 환경입니다. 그 양육 환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팔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요? 혹시나 이 아이가 뒤에서 엄마가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요? 그런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좀 뭐 불편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엄마가 계속 꼬드기고 유혹하고 설득해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이 아파트값,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해놓고도 공동 명의로 계속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이 경우는 지금 일부러 재산 분할을 하지 말자. 지금 또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지금 뭐 양 앵커께서 말 잘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혼을 하는 이유는 빨리 헤어져야 되니까 서로가 아이고 지겨워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송 지연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어요. 그 이혼하게 되면 반 나누게 되면 2억 5천이겠죠. 그런데 시간을 보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5억이 10억이 됐어. 그러면 아마 그 최종가로 해서 재산 분배가 되기 때문에 5억이면 2억 5천이지만 10억이 되면 5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10억짜리가 15억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되면은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소송을 지연한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이혼 부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양육을 이유로 재산 분할을 거부한 아내. 아, 이거 이대로 이혼을 해야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선택의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은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한 후 2년까지 가능해요. 그때까지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또 재산 분할은 뒤늦게 뭐 재판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부동산 아파트는 아내가 아이하고 같이 살면서 있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을 주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돈이 있을지 그만큼 현금이 있을지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불가능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딜레마에 좀 빠지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남편이 그것을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혼이 더 중요할지 아니면 이 재산이 더 중요할지 아이가 더 중요할지 그러면 그냥 본인이 고민을 좀 해봐야 박 됩니다. 변호사님의 제시하는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는 네. 그냥 참고 사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간혹 더 행복해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다 하나하나 포기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도 포기 못해. 재산 분할 없이 나올 수도 좀 없잖아요.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본가에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본인도 양육비를 나중에 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법적인 부분에 얘기를 좀 드린다면 협의 이혼을 한 다음에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청구를 하면 혼인한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대략 절반에서 그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좀 내용이 어려운데. 자,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냥 사는 게 나을까요, 이 부부? 사실 아이 문제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혼을 미루거나 다시 생각하는 부부 많고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정말 이혼하지 않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부도 많기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아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이렇게 어렵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또 숙려 제도의 그런 숙려 제도의 목적도 신중하지 않은 이혼, 아이가 타격을 받는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네, 일단 뭐 총총님 외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당연히 반반 나눠야 된다. 재산 분할 확실히 해라.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셨고요. 뭐 한지아님이나 샤롤리님은 뭐 아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호님 외에도 아내분이 저러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내 거다 이렇게 점거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예.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채팅창의 분위기도 뭔가 딱 그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막 좀 뭐 감론을박이 되게 오늘은 좀 심했네요.